이 환단고기에 이제 큰 여러 책이 합쳐서 쓴다마는 그 단군세기하고 태백일사가 가장 이제 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환단고기는 고성이 씨 가문의 작품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세동 북부여기도 있고 앞부분에 이제 그 삼성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계영수 선생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서 남한으로 들고 내려와서 세상에 내놓은 것이 이제 이유립 선생이신데 공교롭게 이유립 선생도 고성이 씨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은수 선생한테 태백일사를 전해준 것도 이제 그 해학 이기 선생도 이제 고성이 씨입니다. 다만 환단고기의 어떤 저자라든가 전수 과정에 아주 일관되게 고성 씨 가문이 뭐 참여하고 있다고 할까요?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한번 선착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특정 가문이 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단 사관 이것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치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이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 그 다음에 어떤 뭐 어떤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신뢰성을 우리가 검증해보는 하나의 에, 뭐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몇 년간, 한 8년간 추적을 해보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제 전거하고 서지학적인 그런 것들을 좀 쭉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행철학술 연구원이 답심리 쪽인가요? 동대문구로 옮겼는데 강남에 위치했을 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고성희 씨 문중 어른들을 뵙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때 수집한 자료하고 해서 저도 정말 졸겁니다마는 하나 뭐 세 사람이 공조한 것도 있는데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고성희 씨 가문은 이 고성희 씨 가문은 그 이존비 선생으로부터 일관되게 특정한 환단사관을 집요하고 아주 뭐랄까 정말 가문의 명운을 걸 정도로 이렇게 보존을 했는데 이 답변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윤찬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일 윤 교수님 가문이 이런 일을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어, 이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 환단 신교 혹은 환단 사관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환단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역사관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게 그 우주 삼라만상을 일회 관통하는 정말 이 깊이 있는 어떤 그 철학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그 파워로 전승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윤 교수님은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말 천년이 넘어서 이 전승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이제 고성희 씨 말씀하시는데 북부 여기도 말이에요. 이영식 가문에서 구하잖아요. 그 이영식이라는 분이 또 고성희 씨예요. 이영식이라는 분이 이제 삭주에서 계셨는데 운초 계현 선생이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북부 여기를 구하죠. 어떻게 이 고성희 씨 문중에서 이 환단곡이라는 이제 책이 전수가 되었는가?
그 이제 첫 번째 분이 이제 이존비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존비라는 분으로부터 어떤 우리 환단 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 한민족의 아주 이 근본 정신을 체득을 했고, 이제 그것이 손자인 이암에게 전해지고, 이암의 또 현손자인 이맥에게 전해지고 해서 고성희 씨 문 중에서 정말 그 지보 중에 지보고 진서 중에 진서인 이 환단고기가 전해졌는데, 왜 어떻게 고성희 씨에 의해서 전해졌느냐? 뭐 저로서는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추상적이니까 하여튼 그 이존비라는 분이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신이 그 원에 의해 가지고 고성희 씨에서 전수를 계속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네, 임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정말 마치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환단고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역사책인가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환단고기의 본질은 사실은 환단 역사관 내지는 어, 판단한 사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계에 투영되거나 펼쳐졌을 때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역사 뭐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검토할 그 소도경전 본운에 그게 정말 고갱이 중에 고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것은 신의 조화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추상적으로 아까 추상적이라고 표현 사용하시는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근데 저는 그것도 한편 제가 한동국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약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아주 여러 번 읽어보면은요, 사실은 만일 상제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 삼신상제라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우주를 이제 입법적으로 그다음에 주재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만일 본다면 정말 삼신상제라는 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이 한단고기에 역사가 무엇이고 역사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한국을 거쳐서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는데 이 역사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은 완전히 또 쏟아놓은 책이 이제 한남곡이다. 뭐 그런 느낌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하느님의 책이다. 하느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좀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온갖 뭐 서양에도 있고 뭐 동서양의 뭐 종교 사상이 다 있는데, 한 가문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존비부터 이유립 선생까지 일관되게 고성희 씨 가문이 전승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제 아들도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 대를 이어서 이게 정말 전승될 수 있었다 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환단 철학이 어쩌면 진짜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이제 감복을 하고 정말 목숨 걸고 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환단 고기에 있는 사상이 진짜 그 참진짜 우리가 인간이 오매 불망하는 그 참진짜의 정수를 따놨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전승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한테 전수를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됐다 하는 건 물론 이제 뭐가 특별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신비로운 신적인 개입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쩌면 환단 고기에서 말하는 철학 체계가 진짜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생뚱맞게 해보는데 제 이런 생각은 좀 너무 무리한 억측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 교수님? 임 교수님 거기 계십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판단 거기에는 역사 철학이 진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전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제가 한번 해보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발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까 그 하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의 뜻이 이 책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리고 고성희 씨 가문에서 뭐 그 일을 맡아가지고 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임 교수님,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 반복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여러 선생님들 계신데요. 에, 제가 그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분한테 좀 과연 이게 어떻게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분명히 이좀비로부터 이유리까지는 일관된 이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일관된 철학 체계가 전승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런 예가 인류사에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사에 천년을 거쳐서 대대로 일관된 사상이 전수된 예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사실입니다. 뭐 한단고기가 뭐 위선이 뭐다 관계없이 왜냐하면 철학 체계는 일관되게 전승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선 참고 말씀 하나 드리면은 행천이암 선생의 손자가 용헌봉 의원이거든요. 좌의정을 했죠. 이제 세종의 최측근이었고 태종 때도 이제 측근이었고 근데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성희 씨 문중에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원 선생이 이제 좌의정 의원이 단군 세계를 너무 이제 이제 할아버지부터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 해줬다는 거,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 다른 역사 기록도 보존하라고 하는데 이 임무를 장남 이육하고 막내 사암공 이지 선생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사암공 이지 선생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지 선생의 아들이 이맥이거든요. 근데 이맥도 그렇고 이지 선생도 그렇고 이 벼슬에 관심 없이 특히 이맥 선생은 이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 40대까지 관직에 나가질 않아요. 뭐 뭘 했는지 모르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괴산에 갔을 때 괴산에서 귀향하면서 무료해서 집안에서 비장되었던 책을 열심히 봤다. 역사서를. 이게 아마 보조 할아버지죠. 행천이암 선생이 소전도사한테서 받았던 책들일 거예요. 그 책들을 집안에서 비장해 오던 거를 박스채 받았겠죠. 아버지 이지한테서. 이지는 자기 아버지 이원한테 아마 그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박스를 받아가지고 박스는 없었겠지만 이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했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귀향이 풀려서 중종 때 이제 실록을 편찬하는데 관계됐던 찬수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중의 비사를 다 볼 수 있었다. 비전되는 사설을.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대조하고 확인하고 나서 태비기술을 썼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집안의 스토리를 제가 이제 쭉 들었고, 그렇다면은 정말 고성희 씨 가문의 특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아주, 그 다음에 그 발문에 보면은 이거를 위험하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발각이 되면은 엄청난 그 후폭풍이 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가문의 명운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2배로 힘든 거예요. 뭐냐면 이좀비로부터 이유립까지 이어지는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그냥 오픈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철학도 아니고 역사관도 아니고 이거는 극비리에 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가문의 명운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게 고성희 씨 가문의 정말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